안녕하세요, 종이 친구들. 친절한 라나쌤 김라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팔쪽 펴시면 되겠고요. 오늘 유리수와 소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첫 시간인데요. 그래서 해줄 얘기가 진짜 많지만 따로 OT 영상 찍어뒀어요.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 영상 꼭 확인하시고 수업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바로 수업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유리수와 소수인데요. 우선 유리수의 정의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수라고 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을 우리가 유리수라고 하나요? 무슨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하죠? 그래요. 바로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A분의 B꼴로 나타낼 수 있는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근데 이때 A분의 B를요. 우리가 사실 A하고 B는 정수 라고 적어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A, B가 정수일 때 그 정수분의 정수꼴,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를 우리가 유리수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럼 선생님,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하면서 어떤 친구가 질문을 했었어요. 3이 어떻게 유리수예요? 분수가 아닌데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정수는요, 혹은 자연수는요, 분모에 1이 생략되어 있는 거 아시죠? 혹시 깜빡 잊으셨다면 이렇게 정수들은 분모가 1일 때 생략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분수,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분수라기보다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예요. 그러니 3도 1분의 3 하면 분수꼴로 나타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수 혹은 정수도 전부 다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유리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유리수를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유리수가 왜 나왔었냐면요. 엄마가 어렸을 때 가르쳐준 수, 자연수 있죠? 하나, 둘, 셋, 넷 하는 자연수에다가 0이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중1에 들어와서 배우게 되는 정수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 여기에 1, 2, 3 이런 게 있었다면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것들이 정수가 되겠죠? 자, 근데 분수를 어디다 놓아야 돼? 그죠? 그래서 2분의 1이라던가 마이너스 3분의 7이라던가 정말 분모 분자를 다 가지고 있는 분수꼴을 불러준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유리수라고 불러주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리수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수와 새로운 이름 유리수 이것들을 가지고 좀 분류를 해볼 거예요. 자, 유리수 안에는 크게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요. 정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렇게 구분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아까도 봤었지만 3도 유리수는 유리수잖아. 근데 분모가 1이면 생략해서 정수로 써버리는 거죠. 근데 그 분모가 생략되지 않는 수들 2분의 1 이렇게 정말 분수꼴을 가지고 있는 것들 이게 바로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불리는 애예요. 자, 그럼 정수는 1분의 얼마 이렇게 불려지는 애잖아. 근데 정수도 사실은 그 안에 자연수를 품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 정수가 구분이 어떻게 된다고 배웠어요, 1학년 때. 그죠? 0과 양의 정수, 음의 정수 이렇게 배웠죠. 0과 음의 정수 그리고 양의 정수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배웠어요. 근데 그 중에 그 양의 정수가 1, 2, 3, 4, 5, 6이니까 얘가 바로 자연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유리수는 이들을 다 품고 있는 전체 가장 큰 수의 이름, 현재로서는 가장 큰 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정수도 이렇게 들어가고 자연수도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진짜 유리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수, 분모 분자를 다 가지고 있는 분수꼴도 당연히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의외로 많이 질문하는 거, 선생님 0 유리수예요? 맞아요. 0은 정수니까요. 정수는 유리수라면서요. 그죠? 그러니 0도 유리수고, 아까 얘기했었던 3도 유리수고, 마이너스 3도 유리수고,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는 다 유리수가 되는 거예요. 0 어떻게 분수꼴로 나타낼래요? 분자만 0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0 나누기 3은 얘들아 0 곱하기 3분의 1 뭐 이런 거랑 같은 거 아니에요? 0 곱하기 어떤 수는 0이잖아요. 즉 분자만 0이면 우린 0이라고 쓸 수 있으니 얘도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단 말이에요. 괜찮죠? 뭐 이거를 굳이 분수꼴로도 생각해도 되고 정수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 당연히 유리수지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유리수의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유리수라는 수, 우리가 들어본 적 있지만 그래도 새롭게 정의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입니다. 정수분의 정수,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 근데 유리수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 중에 가장 큰 수의 이름이기 때문에 자연수, 정수를 다 포함해요. 자연수도 그리고 다 합쳐서 정수도 전부 다 유리수 안에 포함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이외에 이렇게 분모 분자의 모양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까지도 다 포함해서 이제는 유리수라고 불러주게 되는 거라는 거. 유리수의 위치, 유리수의 수 포함 관계 정확하게 아실 수 있겠죠? 그래요? 자, 그러면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저 유리수 밑에 아마 소수의 개념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유한소수를 좀 더 깊게 알아볼 건데요. 유한소수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위에다가 소수를 조금 구분을 해볼게요. 소수라고 하면 생각해요. 분수가 있으면 걔는 다 소수로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나누기를 하니까. 예를 들어 2분의 1 그러면 이건 0.5 이런 식으로 어떤 분수가 있으면 소수로 표현이 가능하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유리수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수의 또 다른 표현인 소수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소수를 이렇게 분수들을 가지고 나타내다 보면 두 종류로 나뉜대요. 어떻게 나뉘냐면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나뉜다고 합니다. 자, 그냥 이름만 봐도 아실 수 있겠죠. 유한이라는 건 한계가 있는, 끝이 있는 소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무한소수라는 건 한계가 없는, 즉 끝이 없는 소수를 얘기해요. 그래서 좀 전에 썼던 0.5라던가 1.25라던가 이런 것들은 유한소수입니다. 끝이 딱 소수 첫 번째 자리에서 끝나고 소수 두 번째 자리에서 끝나고 이런 소수들 유한소수예요. 근데 무한소수는 1.52679057 땡땡땡땡 무한이 나가는 것들이 이제 끝이 안 나고 그죠? 이런 것들을 무한소수라고 해요. 즉 분수를 나누다 보면 소수로 표현이 가능한데 어떤 것들은 유한소수가 되고 어떤 것들은 무한소수가 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한소수도 선생님 이걸로 안 쓰고 좀 예쁜 걸로 쓸게요. 우리가 이제 좀 깊이 배울 거기 때문에 그거랑 관련 있는 걸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525252 이렇게 무한히 끝까지 나가는 이러한 소수가 나타난다고 해요. 소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끝이 있는 소수와 끝이 없는 소수. 자, 오늘은 이 끝이 있는 소수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유한소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5 2.76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것들. 자, 이러한 유한소수들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분모가 전부 다 10의 거듭제곱인 분수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가?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0.1 이렇게 했어. 그럼 소수점이 이렇게 하나 찍혔다는 건 분모가 10이라고 배웠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죠? 자, 1.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소수점이 두 개라는 거는 분모가 100이라고 배웠죠. 그죠? 그러니 여기서 거꾸로 이 유한소수라는 것은, 끝이 나는 소수라는 거는 이렇게 살펴보면 분모가 항상 10의 거듭제곱을 가지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거꾸로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을 가지고 있다면 그럼 우리 10의 거듭제곱으로만 표현이 된다면 그러면 유한소수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거꾸로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1번은 우리가 다 알고 있기도 하고 당연한 내용이기도 하겠네요. 자, 유한소수는 어떻게 된다?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된다. 소수점 아래 한 자릿수만 있다면 분모가 10, 두 자릿수 있다면 10의 제곱 100, 세 자릿수가 있다면 10의 세제곱 1000 이런 식으로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거꾸로 물어본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거 여기 있네요.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이들을 가지고 여기 있는 분수들을 가지고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분모의 2 또는 5만 남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예를 들어 여기 100분의 125 자, 해보겠습니다. 자, 이들은요 기하분수로 나타내 볼게요. 5, 20, 5, 1은 5, 5, 30, 5, 20,
5, 3, 15.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5로 나눠봤더니 20분의 23이 나왔어요. 23 맞나요? 선생님 5로 나눴죠? 왜 그럽니까? 5, 25. 네, 한 번 더 약분돼요. 5, 25, 5, 4, 20. 자, 그래서 4분의 5. 어떤 분수가 있을 때 약분해서 표현했더니 혹시 또 기약분수 모르나요? 네, 기약분수라는 거는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는 분수입니다. 약분을 다 끝까지 한 분수. 다시 한번 기약분수 뭐라고요? 약분을 끝까지 다 해서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는 분수. 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있는 100분의 125를 약분을 끝까지 해본 거예요. 자, 그럼 기약분수로 표현이 됐지요? 이랬을 때 분모를 본다면 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 있는 분모를 볼게요. 여기는 2 또는 5밖에 없다고 했어요. 얘는 봤더니 어때요? 네, 2만 있어요. 2만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왠지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있는 이 분수는 약분을 했긴 했지만 얘예요. 유한소수란 말이에요. 그럼 분모가 반드시 뭐로 표현이 돼야 돼요?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돼야 돼요. 자, 10은 누구 곱하기 누군가요? 2 곱하기 5. 2 하나, 5 하나가 만나면 10이죠. 그럼 100은요? 10 곱하기 10이니까 2 2개, 5 2개 곱해지면 100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10의 거듭제곱은요. 2와 5가 똑같은 개수로 여러 번 곱해져 있으면 그게 바로 10의 거듭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있는 애도 2만 있다면 우리가 분모 분자에 5 2개, 5 2개 곱해주면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2 2개, 5 2개니까 어떻게? 10이 2개니까 10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5가 하나, 둘, 셋이니까 125. 아, 그럼 100분의 125는 1.25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 이게 바로 유한소수가 되는 수밖에 없다는 거지. 뭐 기약분수의 분모에 2 또는 5만 있다면 우리가 이 개수를 맞춰서 10의 거듭제곱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렇다면 유한소수가 된다는 거지. 그지? 그게 2번 문장입니다. 기약분수로 나타냈을 때 2 또는 5밖에 없으면 그게 유한소수야. 유한소수의 성질이라는 거죠. 괜찮겠나요? 네, 이 두 가지 오늘 개념 확인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 또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문장으로 보면 아무리 정리가 되어 있어도 어려워요. 말 그대로 이건 정리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미 많이 공부하고 다 아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려고 정의와 정리된 내용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게 당연합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당황하지 마시고 선생님이랑 오늘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 반복해서 연습해요. 네, 자 지금 첫 번째 유한소수, 끝이 있는 소수의 성질 알아봤습니다. 분모가 전부 다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얘를 분수꼴로 나타냈을 때는 분모에 2 또는 5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기약분수로 나타내고 난 후에 2 또는 5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조건이 나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돼요. 선생님이 오늘 말고 문제풀이 다음 시간에 할 거거든요. 거기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니까 분명히 이 조건이 중요한 문제들이 튀어나올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언급해 주도록 할게요. 자, 어찌됐든 유한소수의 성질은 이렇게 되더라. 그럼 우리가 유한소수의 성질을 배웠으니 주로 풀게 되는 문제. 얘가 유한소수인지 아닌지 판별해봐의 문제 그 풀이 방법을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어떤 분수가 주어졌어요. 분수는 나눠보기 전에 어떤 소수인지 모르죠. 소수는 유한소수 아닌 무한소수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얘가 유한소수인지 무한소수인지 나눠보기 전엔 몰라요. 그죠? 그치만 지금 여기에 쓴 방법을 따라간다면 얘가 유한소수인지 무한소수인지 판별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판별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분수가 주어지면 기약분수로 나타내 주세요. 자, 선생님이 지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4분의 7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분수가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기약분수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약분을 먼저 할게요. 약분을 하니까 2분의 1 이렇게 됐습니다. 자, 분모를 소인수분해하여라 그랬습니다. 분모가 너무 소인수분해 돼 있는 애네? 네. 그러면은 여기다가 또 다른 숫자를 한번 더 곱해볼까요? 여기를 28로 해볼게요. 네. 자, 그러면 4, 7에 28이니까 여기 4가 되겠죠? 네. 그리고 나서 분모를 소인수분해 해볼게요. 4니까 2의 제곱으로 소인수분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봅니다. 2 또는 5만 있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까 이 과정과 사실 같은 거죠. 약분을 해서 분모를 봤더니 분모에 이 2개밖에 없더라. 2 또는 5만 있어? 네. 그러면 이거는 바로 유한소수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좀 전에도 얘기했었죠? 2만 있다면 분모 분자에다가 그것에 똑같은 5의 개수를 곱하면 10의 거듭제곱을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 얘는 10의 거듭제곱이 분모가 되고 그것은 유한소수의 특징이잖아. 그지? 그러니 얘를 유한소수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떤 분수가 주어졌어요. 야, 28분의 7 유한소수야 무한소수야 물어봤어. 아, 나눠보기 전에 몰라. 그죠? 그죠? 그런데 판별법이 있다고. 이거를 약분을 했을 때 4분의 1인데 분모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2 또는 5만 있어? 그럼 분모를 10의 거듭제곱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니까 아, 이 분수는 유한소수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죠? 네, 선생님이 예를 하나만 들고요. 그리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어떤 분수를 해볼까요? 이번에는 24분의 2 해보겠습니다. 분수가 주어졌어요. 24분의 2 유한소수야 무한소수야 물어봤어요. 나눠보기 전에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2 나누기 24 이런 거 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고요. 그죠? 자, 그런데 판별법이 있습니다. 약분을 해봤더니 12분의 1이 되고요. 얘를 분모 소인수분해 해봤더니 2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이 됐어요. 네. 자, 분모에 2 또는 5만 있나 했어요. 2 또는 5만 있어요? 아니요. 약분을 다 하고 나서도 3이 남아있어요. 그렇다면 이 3은 없앨 수가 없죠. 그렇다면 무슨 얘기야? 분모에 2와 5만 있어서 10의 거듭제곱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무슨 소수가 될 수 없는 거야? 유한소수가 될 수 없는 거겠지. 그래서 2 또는 5만 있어? 아니요. 그럼 얘는 무한소수가 된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이 좀 잡히시나요? 오늘 거 좀 어렵죠? 그죠? 자, 하지만 어쨌든 오늘 배워야 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바로 판별법이었어요. 오늘 배운 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오늘 유리수가 뭔지 정의 배웠어요. 그죠? 유리수 정의 배우고 나서 그 유리수가 어떤 수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수의 포함 관계 배웠습니다. 이들은 그냥 기본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의 메인은 바로 유한소수예요. 분수를, 그 유리수, 분수꼴을 소수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소수가 유한소수, 무한소수 두 개로 나뉘더라. 그 중에 오늘 유한소수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자 라고 얘기를 했었고 유한소수들은 분모가 전부 다 10의 거듭제곱이 되더라. 이 말을 바꿔보면 분모에 2 또는 5만 소인수로 가지고 있더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10의 거듭제곱만 분모에 있더라 성질. 기하분수로 나타나고 나면 2 또는 5 밖에는 분모에 없더라라는 성질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그걸 이용해서 분수가 주어졌을 때 판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분수가 주어졌을 때 얘가 소수로 표현하면 유한소수인지 무한소수인지 어떻게 한다? 기하분수 우선 약분 먼저 한다. 그리고 나서 분모의 소인수를 보는 거예요. 2 또는 5만 있다면 유한소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유한소수가 아니니까 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무한소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내용 좀 헷갈리고 어렵지만요. 오늘 개념 확인 문제 풀면서 분명히 정리될 거예요. 지금부터 같이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럼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에서는 우리 유리수 정의 배웠으니까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모두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유리수 자체는 두 가지로 나뉘었었어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 여기서 물어보는 요 부분이죠. 두 개를 구분하는 게 뭐였어요? 정수, 분모가 1인 애들, 분수꼴이지만 분모가 1인 애들, 그렇지 않고 분모 분자가 다 살아있는 애들이었습니다. 분모 분자가 다 살아있는 애들, 분모 분자가 다 살아있는 애들. 분수도 100분의 451 하면 분모 분자가 다 살아있으니까. 요거 두 개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겠네요. 그럼 거꾸로 이들은 전부 다 정수가 되겠죠. 자, 2번부터 5번 봅니다. 다음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고 유한소수, 무한소수를 구분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오늘 판별법을 뒤에 지금 막 어렵게 배웠잖아요. 근데 그 판별법이 없었다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는 거예요. 3분의 2는 2 나누기 3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0점 합니다.
3, 6, 18이니까 2. 또 반복되네. 6, 땡땡땡땡 나갑니다. 그럼 여기는 0.666 무한히 나가는 계속 20과 18, 20과 18이 반복될 테니까요. 무한히 나가는 소수가 되고 이들은 무한소수, 끝이 없는 소수다 해서 무한소수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8분의 3입니다. 그럼 3 나누기 8 하는 게 맞겠죠? 0.30이니까 4, 8에 30이 넘어가네요. 3, 8에 24 하겠습니다. 그럼 60 되겠고요. 8, 64 넘어가네요. 7, 8에 56 하겠습니다. 그러면 4하고 0하고 다시 하죠. 8, 5, 40. 어머, 딱 떨어지네. 네. 그래서 얘는 0.375. 딱 떨어지는 소수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의 이름이 뭐? 한계가 있는 소수다 해서 유한소수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5분의 3 했네요. 자, 이것도 나눠 보면은 괜찮아요. 하지만 선생님이 조금 편한 방법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다 2 곱하면 어때요? 맞아요.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이 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0분의 6 하면 되겠고 우리가 이 분수는 소수로 나타내는 게 익숙하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0.6 이라고 적어주실 수 있고 끝이 있는 소수니까 유한소수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9분의 1 볼까요? 1 나누기 9 합니다. 0점하고 0이 붙어주고요. 9일은 9 하면 1 되겠고 또 9일은 9 하고 또 1. 10하고 9, 10하고 9가 계속 반복되겠구나. 그러니 얘는 0.111 이렇게 나가는, 끝이 안 나는 소수구나 해서 이 소수의 이름도 무한소수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분수가 나타냈으면 소수로 나타내는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 소수로 풀어봐서 끝이 나는 소수면 유한소수, 그렇지 않은 무한소수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빨리 판별하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죠? 뒤에도 문제가 나오겠지만 한번 해볼까요? 분모에 약분 다 됐어? 다 됐어. 자, 여기 분모에 3이 있어. 이 또는 5만 있어. 유한소수라 그랬잖아. 그럼 얘는 무한소수야. 맞죠? 자, 얘는 약분 다 됐어? 다 됐어. 분모에 8이래. 그럼 얘는 2의 세제곱이니까 2만 있는 거네? 그럼 여기다 5의 세제곱, 5의 세제곱 곱하면 10의 거듭제곱 되니까 얘는 유한소수야. 딱 맞아 떨어졌죠. 나누기를 안 해봐도 된다는 얘기야. 누구만 보면 돼요? 분모 보면 돼요. 약분 됐는지 보고 첫 번째, 두 번째 분모 보시면 됩니다. 5만 있네. 2 곱하면 되겠다. 얘는 유한소수야. 2 또는 5만 있으면 유한소수야. 그죠? 자, 약분 더 할 거 없고요. 분모 봤더니 3의 제곱이니까 분모에 2 또는 5 이외에 다른 소인수가 있네요. 그럼 얘는 유한소수가 아니라 그랬죠? 네, 무한소수야. 딱 맞아 떨어진다. 그죠? 네, 하긴 우리가 뭐 이거를 그냥 약속한 건 아니니까 100% 사실이니까 그렇게 약속했으니 당연히 딱딱 맞아 떨어지겠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신기하잖아요. 직접 나눠보지 않고 분모만 보고 알 수 있으니까요. 자, 본격적인 문제가 뒤에 나오겠죠? 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우선은 지금 했던 거는 여기 나와 있고요. 유한소수로 고치는 거 나와 있습니다. 20분의 9라고 했어요. 20은 4, 5, 20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5분의 9입니다. 분모가 2와 5로만 되어 있어요. 유한소수 만들 수 있겠습니다. 10의 거듭제곱이 되려면 이 5 개수가 똑같아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요. 여기 이 두 개 5 하나 있어요. 그럼 분모 분자에 5 하나씩 더 곱해주시면 이 두 개 5 두 개니까 10이 두 개라서 100. 네, 그러면 분자는 45. 그래서 0.45라고 쓰실 수 있는 거. 이렇게 선생님이 앞에서도 이거 고치는 방법 한 번 보여줬었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분수가 있을 때 물론 직접 나눠서 분수로 소수로 나타내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분모에 2 또는 5만 있다면 그것들의 개수, 2와 5의 개수를 맞춤으로써 소수로 쉽게 표현할 수 있다. 다만 이게 유한소수여야 가능한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7번부터 10번까지 보겠습니다. 네, 유한소수, 무한소수 골라볼게요. 분모에 2 또는 5만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2 또는 5만 있다. 얘는 2하고 3이 있네. 자, 요거는 소인수 분해가 안 됐네요. 자, 여기는 7, 3, 21이니까 약분하면 7분의 1입니다. 분모에 7만 있다. 자, 요거는 약분이 좀 더 되죠? 자, 약분하기 전을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 아예 원래는 약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13 곱하기 7이죠.
분의 13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얘는 3, 8에 24니까 3 곱하기 2의 세제곱입니다. 그죠? 분의 3이에요. 피디님 보이나요? 여기 안 보여요? 그럼 위에다 쓸게요, 제가. 자, 요거 보겠습니다. 24분의 3은요. 3, 8에 24니까 자, 이렇게 쓰게 된다고요. 맞아요? 지금 전부 다 분모들의 소인수를 봤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만약에 분모의 소인수만 봤다면 유한소수, 무한소수, 무한소수, 무한소수 이렇게 답해야지 맞겠죠. 하지만 답이 그게 아니에요. 왜? 지금 마지막 거 같은 경우에는 약분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약분수가 1번에 나와 있던 거예요. 약분을 먼저 하고 그리고 분모를 봐라고 얘기했던 거죠. 2 또는 5 이외에 다른 소인수가 있더라도 약분을 해서 없앨 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약분수인지 확인해라 라는 그 앞에 조건은 이 약분을 해서 소인수를 우선은 없앨 수 있는 건 다 없애고 그러고 남은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만 있는지 봐라 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약분에선 누구만 남아? 2만 남아. 그럼 얘는 유한소수인 거예요. 하지만 얘는 약분이 돼요? 안 돼요. 그런데도 3이 남아있으니까 그럼 얘는 무한소수인 거예요. 그죠? 자, 얘는요. 약분을 했는데 어쨌든 7이 남아. 그럼 얘는 무한소수죠. 2 또는 5 이외에 다른 소인수가 있으면 자, 여기는 2 또는 5만 있습니다. 유한소수인 게 분명하죠. 그래서 지금 오늘 배운 거 물론 다 중요해요. 하지만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판별법. 그래요. 자, 그래서 유한소수, 무한소수 판별하는 것까지 오늘 개념 확인 문제 모두 다 풀어봤고요. 정리가 됐겠지만 다시 한번 리뷰 타임으로 또 반복해 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지겨울 때까지 한번 반복해 봅시다. 잠깐만요. 교재를 꼼꼼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타임입니다. 자, 우리 유리수와 소수 오늘 배웠습니다. 유리수가 뭔지 먼저 배웠죠? 유리수라고 하는 거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한다 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선생님 따라서 표시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유리수의 분류는 선생님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그려서 표현을 해줬었죠. 유리수 안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수가 다 들어간다. 자연수도 들어가고 0이랑 음의 정수 다 하면 정수가 되니 정수 자체도 들어간다. 하지만 정수처럼 분모가 1이 아니고 정말 분수 모양을 하고 있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까지 포함해서 유리수라고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했었죠. 이거는 이 표를 외운다기보다도 이해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배운 게 이 유리수라는 게 분수꼴이니 우리가 표현을 소수로도 할 수 있는데 그 소수는 유한소수, 무한소수 두 개로 나뉘더라. 끝이 있는 소수, 끝이 없는 소수. 자, 소수점 아래 0이 아닌 숫자가 유한계인 소수 되겠죠? 자, 무한소수는요, 소수점 아래 모모인 0이 아닌 숫자, 여기도 0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소수의 정의,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운 문제로 가면 이 정의를 좀 더 깊이 있게 선생님이 얘기를 해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실제로 나와서 정말 선생님들끼리도 막 엄청 그 의견을 다퉜던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는 수업 시간에 좀 어려운 문제 다루면서 반드시 얘기해 줄게요. 자, 어쨌든 우리는 유한소수, 무한소수 있는 것만 오늘 아셨으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유한소수를 좀 더 깊이 있게 배워보자라고 했는데요. 유한소수라고 불리는 애들의 성질이 있더라.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해서 유한소수는 그런 애들,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인 애들을 보면 유한소수인지 알고 있었고 그걸 또 다른 말로 해보면 약분을 다 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 밖에 없으면 없어졌다. 자,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밖에 없으면 그게 바로 유한소수다라고 할 수 있었죠.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인 분수와 서로 같은 말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하지만 이 안에는 기약분수로 나타내야 된다는 조그마한 또 중요한 조건이 들어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판별법을 배우게 되죠. 분수가 있는데 이거를 나누기에서 소수로 안 바꿔도 유한소수인지 무한소수인지 구별해봐. 자, 요 내용을 이용해서 구별을 했었다고요. 맨 처음에 약분을 합니다. 그죠? 첫 번째 기약분수로 고칩니다. 그 다음에 분모를 소인수 분해해서요. 소인수가 2나 5밖에 없는지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얘는 똑같이 2의 개수, 5의 개수 맞춰주면 유한소수가 될 수 있다.
라고 했었죠. 근데 2와 5 이외에 다른 다른 소인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분모를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지 못하니까 유한소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한소수가 된다. 이렇게 판별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 약분, 두 번째 분모 소인수분해. 그래서 2 또는 5만 있는지 아닌지를 구별해 주시면 그것만 있으면 유한소수, 2와 5 이외에 다른 게 있으면 무한소수라고 합니다. 얘 하나만 보고 끝낼까요? 60을 우선 약분했습니다. 3으로 약분하니까 20분의 7이 됐고요. 20은 4, 5, 20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5입니다. 분모에 2 또는 5만 있네요. 약분해서 소인수분해했습니다. 2 또는 5만 있으니까 얘는 무슨 소수라고 할 수 있어요? 유한소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요. 유리수와 소수, 그 중에서도 그 소수의 표현 중에서도 유한소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유형 문제풀이에서는요. 오늘 배운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또 굉장히 많은 유형이 펼쳐질 거예요. 이 개념을 깊이 있게 정확히 알고 계셔야지만 유형이 펼쳐져도 당황하지 않고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한 문제, 그러니까 한 내용을 배우고 한 문제만 풀 수 있으면 우리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좀 지겹더라도 많이 반복하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수업 안에서 같이 오늘 외워봤어요. 자, 다음 수업 시간에 우리 같이 하면서 오늘 배운 거 기억하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다른 친구들보다 내가 한 문제라도 더 풀 수 있게끔. 오케이, 알았죠? 오늘 복습 꼭 철저히 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